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소중함. 문득 공항 매장에서 예쁜 향수가 디스플레이된 풍경을 보았다. 병과 작은 공간에 놓인 조화로움이 눈에 들어와 사진에 담아보고 싶어 찍으려다가 이 매장 직원이 다가와 사진 촬영이 안 된다는 말에 그만두었고, 더더욱 향기를 맡는 것조차 시도하고 싶지 않았다. 함께 있던 일행이 전 세계적으로 이 브랜드사의 직원들의 응대가 이렇다며 알려주었고 발길을 돌렸다. 다가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귀한 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의 시선이며 규칙일까?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오늘 문득 이런 제목의 책을 쓰면서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올해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주 느낌이 좋은데요. 모두 근사한 하루 되세요.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재능이 아니다. 내 삶을 관통하는 자기 개발은 간단하다. 최근 다시 러닝을 시작했는데 경험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겠지만 과거에 60분을 뛰지 않고 뛰던 사람도 한 달만 러닝을 쉬면 5분 뛰는 것도 힘들게 느껴진다. 이때 나는 실망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을 쌓는다. 오늘은 5분만 뛰자. 대신 내일은 7분을 뛰고 그 다음 날에는 9분을 뛰는 거야. 그렇게 매일 2분 더 뛰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60분이 될 때까지 지속한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차근차근 매일 지속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재능이 아니라 무겁게 쌓인 노력의 시간이다. 시간을 쌓아라. 뭐든 가능해진다. 당신의 스마트폰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내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서로 다른 20개 영역으로 나눠서 보관하는 2000개의 메모가 있다. 모든 메모는 각각 바로 책의 원고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한 글이다. 20개 영역은 내가 책의 주제로 잡은 20개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 책이 된 메모는 지우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메모를 채우는데 늘 평균 메모량이 2000개를 유지한다. 이걸 모두 책으로 내면 33권이 될 분량이다. 역시 내 스마트폰 사진첩에는 12,600장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인물 사진은 거의 없다. 내가 사진 찍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보통은 에펠탑 앞에 선 내 모습을 찍지만 나는 내가 에펠탑을 보다가 경탄한 곳을 찍는다. 그 앞에 선 내가 아니라 내가 본 지점을 찍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사진은 내게 그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풍성한 텍스트가 된다. 2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도 나는 당시 생각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 앞에 선 내가 아닌 내가 본 것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 사진 역시 책으로 그대로 쓴다면 최소 50권 분량의 책으로 만들 수 있다. 정리하자면 나는 스마트폰에 83권의 책이 될 텍스트를 늘 담고 사는 것이다. 내가 스마트폰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야말로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10억을 줄 테니 스마트폰을 달라고 해도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싫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찍은 사진이나 풍경 사진도 좋다. 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이다. 내가 본 기록을 남겨야 나의 역사를 세울 수 있다. 일단 시작하면 의미를 찾게 된다. 보통 글을 쓰라고 하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먼저 반응한다.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일단 글쓰기를 시작하면 된다. 자신의 기호나 선호하는 것들은 글을 쓰면서 저절로 알게 된다. 일단 써라. 그럼 왜 써야 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두 저절로 깨닫게 된다. 의미를 찾고 시작하려고 하면 평생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해서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건 글쓰기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고의 빵집. 내가 진짜 내 전화번호 안 알려주는 사람인데 동네에 있는 빵집 대표에게 방금 내 번호를 알려주고야 말았다. 떡과 빵을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해서 수많은 빵을 세계 이곳저곳에서 즐겼는데 동네에 있는 이 빵집이 내가 볼 때 세계 최고의 빵집이다. 일주일에 5일만 영업을 하고 오전 11시에 오픈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빵은 12시에 가면 모두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10시에 DM을 보내 내가 원하는 빵을 예약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내 번호를 요구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알려드렸지. 위치나 환경, 돈과 지위 다 필요 없다. 자기 일만 잘하면 뭐든 다 해결된다. 변명이나 투정도 사치다. 언제나 이게 명언이다. 나나 잘하자. 빵집 이름은 비밀이다. 지금도 사기 힘들다. 치킨에게 보내는 작은 복수. 매일 집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싫기도 하고 나만 기다리는 것 같아 뭔가 괘씸해서 오늘은 외출해서 귀가하기 30분 전 미리 집으로 치킨을 주문해서 치킨이 나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치킨, 이제 너도 기다리는 사람 마음 알겠지? 카카오 스토리 김종훈 작가님의 생각 공부. 지치지 않고 결국 해내는 사람이 되는 법. 이번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다. 누구나 당장 실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90권의 책을 썼지만 쓰기 쉬운 책은 하나도 없었다. 30년을 멈추지 않고 글을 썼지만 글은 아무리 써도 쉬워지지 않는다. 직장에 다닐 때도 그랬다. 일은 아무리 해도 쉬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일을 지치지 않고 결국 해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일을 3조각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지치지 않고 멋지게 해낼 수 있다. 1. 하나를 완성했을 때 와, 어렵게 보였는데 벌써 3분의 1이나 했네. 2. 2개를 완성했을 때 와, 벌써 반도 넘게 했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이다. 3. 3개 모두 완성했을 때 뭐야,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렇게 아무리 커다란 일도 3조각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진행하면 자신에게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며 지치지 않고 결국 끝낼 수 있다. 특히 마지막에는 생각보다 쉽게 완성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결과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다음 일에 대한 기대도 품을 수 있어 매우 좋다. 그냥 생각만 하나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니 모두 실천해보라. 해보면 가치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 2023년 10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5에서 10세 때 말꼬리를 잘 잡는 아이가 문해력도 높아집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꼬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이 녀석아, 넌 가서 공부나 해? 아이들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짜증이 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5에서 10세 아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막는 최악의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내리는 명령만 들어. 아이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부모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건 지금 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말꼬리 잡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말꼬리를 열심히 잡는다는 것은 두뇌와 내면이 잘 자라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교한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과 성장의 과정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필사와 낭독을 추천합니다. 1. 하나의 주장을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기. 2. 나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기. 3. 재해석한 것을 말로 선명하게 표현하기. 4. 대화를 통해 다음에 할 말을 구상하기. 어떤가요? 이 4단계 과정은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과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데모노 괴테를 비롯해서 시대를 이끈 철학가와 입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를 창조한 대가들 중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꼬리를 잡고 대화를 진행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부모가 멋진 반응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성장을 최적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의 두뇌 성장 자체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니 절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1.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2. 네가 뭘 안다고 그래. 3. 넌 가서 공부나 해. 4. 가서 애들이랑 놀아라. 듣기만 해도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죠. 아이 입장은 어떨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꺼낸 말과 생각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상심한 아이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이 사실을 늘 기억해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괜한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 마음 속에서는 이걸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이들이 말꼬리를 잡으면 혼내지 말고 이런 식의 말로 아이의 생각을 더욱 자극하며 자꾸 더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오, 그 생각 정말 좋은데? 2. 네 생각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 3.
언제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니? 4. 차분하게 생각을 잘 표현하는구나. 5. 의젓한 모습을 보니 기특하네. 부모의 말은 아이 입장에서 잡기 쉬운 말이어야 합니다. 수학 문제처럼 답이 분명하게 정해진 말이 아닌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말을 많이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5가지 조언을 잘 활용해서 멋지게 반응해 주세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근사하게 성장할 겁니다. 부모님도 내 생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늘 멋진 말로 존중해 주시네. 좋아. 오늘은 또 어떤 생각을 해볼까? 김종원 작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책 육아, 말꼬리, 문해력, 강의, 강연, 육아소통, 육아 스타그램, 초등맘,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1. 가장 먼저 모두에게 다 연락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2. 지금 친한 사이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고 또 굳이 그래야만 할 이유도 없다. 3. 시기와 시절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 하나하나 연연하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라. 4. 맞다. 관계는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 5. 인생은 수많은 사람이 아닌 나랑 잘 맞아서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는 2-3명 정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것이다. 6. 보고 싶을 때 편안하게 연락해서 만나고 헤어진 후에는 서로 자기 일에만 충실한 관계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7. 그리고 가장 멋진 친구는 나 자신이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되자. 8.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관계.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루틴, 미라클 모닝, 학원, 필사, 낭독, 강연, 강의.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내가 쌓은 모든 지식은 오늘의 실천을 통해 지혜가 될 것이고 세상을 돕는 데 쓰일 겁니다. 나의 생각은 보석보다 빛납니다.